이거 못 보던 책인데 하면서 책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책인 거예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성격 개조야. 여러분, 성격 개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성격은 개조가 아니죠. 성격 개선이면 몰라도, 또는 성격 교정인데 아주 자극적인 성격 개조라는 책이 있는 거야. 저는 이 책을 막 봤더니 아니, 제가 고민했던 것, 제가 생각했던 게 막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막 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야,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뭐?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저는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그 책 속에는 부산의 남포동, 자갈치, 해운대, 영동산공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대중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저는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사진만 봤는데도 너무나 두려웠고 겁났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따질 때는 따져라. 주장할 때는 주장하라. 할 말이 있으면 당당히 말을 하라. 제가 반장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리바 선생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건 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내면에 억압이 강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가졌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저거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학원 원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중학교 1학년 이남호인데요. 제가 책을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정말 이렇게 훈련하면은 바뀔까요? 했어요. 했더니 그 원장님이 목소리가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훈련하면 됩니다. 책만 보고 따라서 훈련하면은 성격은 바뀝니다.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설상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너무나 좋았어. 그러면 정수님 어떻게 하면은 하죠? 이렇게 훈련하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따라하면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계속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100번. 심하게 말한다면 정말 500번 가까이 10년간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보물 같은 책, 마치 성경처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10페이지에 뭐가 있고, 20페이지에 뭐가 있고, 30페이지, 70페이지, 90페이지, 120페이지에 뭐가 있고 알 정도로 아예 이 책을 달달달달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책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씩 실천을 했는데 제가 바로 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위험을 빨리 느껴요. 저는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이라든지 두려움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성향이라고 했죠.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심리를 공부를 했잖아요. 또는 임상심리 스피치 전문가 아닙니까? 또 특히 임상심리에 대해서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수련도 3년간 받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사회불안 장애는 절대로 행동으로 바로 못합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하나하나씩 점진적 기법으로 훈련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먼저 저는 아침에 제가 신문 배달을 좀 했어요. 신문 배달을.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이렇게 막 하죠. 그러면 딱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감천 문화마을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이제 산이거든요. 그 여기에 딱 서.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신문 배달을 쫙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서. 그러면 감천 문화마을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제 이름 석자를 불렀습니다. 이남아! 이렇게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니까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떨렸어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쪽팔린 적을 저는 그때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못 부릅니다. 여러분, 산이나 바닷가나 길거리에서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되게 쪽팔릴 겁니다. 그때 저는 여기에 서서 처음에 이남호 약하게 그냥 나무야 이랬어요. 엄청 떨렸어. 그리고 또 나무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면서 계속 이남호 한 6개월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남호에다가 한 개 또 붙였어. 어떻게? 이남호 넌 할 수 있어. 또 붙입니다. 이남호 넌 할 수 있어. 왜 못해? 못할 이유가 없어. 단어와 단어를 계속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한 덕분에 제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는 드디어 목표를 정해놓고 대중 연설을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을 계속 봤어요. 그냥 무한 반복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1년 6개월이 지난 후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월 16일쯤일 거예요. 그때 제가 학교 밑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중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어요. 1시 땡 되면요, 3군데에서 학교가 그 버스 정류장에 몰립니다. 대략 한 200~300명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어른들, 또 그 앞에 공장도 있어요. 바글바글해. 근데 그때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그때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대본을 써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 두렵죠. 그래서 친구 보고 좀 소심하고 좀 약간 두려운 친구 있죠. 이런 친구에게 야, 나 오늘 이 책처럼 훈련할 거야 했던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네가 미쳤냐? 이 딸리가 어디서 네가 이거 훈련해? 난 몰라, 안 가. 저는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거 훈련할 거니까 와서 좀 봐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진짜 쪽팔린데? 그런데 왔어. 정말 1시 땡 되니까 저 위에서 삼성여고 누나, 삼성중학교, 감청여중, 또 저 앞에 잠평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저 앞에 공장에서 직원 아줌마 아저씨들이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막 몰려. 정말 한 200~300명이 개미떼처럼 몰렸어요. 그때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남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의 이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삼성중학교 2학년 이남모입니다. 지금 떨리고 두렵지만 반드시 제가 이 성격을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했더니 저기 삼성여고 누나들이 교복을 입었거든. 그때 막 봤으면 와, 멋있다, 훌륭해, 대단해, 우와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막 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 빡빡 머리를 하고 교복 입고 연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딱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버스를 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끝나고 딱 돌면서 친구를 찾았어요. 근데 안 보여, 이 친구가.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 갔지? 막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톡 치는 거야. 그래서 누구지 하면서 딱 봤더니 별명이 핵주먹인 사회 선생님인 거예요. 그 사회 선생님이 제 명찰을 이렇게 보더니 이남호, 너 월요일날 남자 휴게실로 와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3교시 끝나고 남자 휴게실로 딱 갔는데 사회 선생님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남아 여기로 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건손하게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을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문을 이렇게 돌리면서 잠갔습니다. 근데 난 본능적으로 느꼈죠. 왜? 저는 민감한 아이지 않습니까? 문을 왜 잠그지? 갑자기 덜컹했어, 심장이. 그랬더니 갑자기 시계를 딱 풀고 위에 옷을 딱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다. 느꼈어. 그랬더니 사회 선생님이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물어본 거예요. 나무야, 너 토요일날 요 밑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 근데 너 그때 연설하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했는데 그거 왜 했니? 갑자기 그 따뜻한 말에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 선생님. 그때 제가요, 한 이유는 제가 사회 불안 장애인데, 그때 사회 불안 장애가 뭐냐면요, 사회 공포증 또는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 뭐 그런 건데요. 제가 성격이 되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따라했어요. 이거 한다고 1년 6개월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신문 배달하면서 막 이름 부르고 야호하고 막 단어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 이번에 제가 용기 내서 실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때 실전 훈련을 했다는 거지? 네, 맞아요,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이 눈빛이 바뀌더니 그러니까 너가 그런 훈련을 해서 그때 그런 미친 짓을 했다는 거지? 딱 그래요. 미친 짓을 했다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또 본능적으로 들끓어. 갑자기 순간 그 핵주먹, 별명이 그냥 핵주먹이 아니에요. 주먹을 딱 주고 딱 있다가 한순간 갑자기 한순간 제 머리를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선생님한테 너 임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너 왜 그랬어? 나 진짜 그 책 보고 이놈 씨 하면서 얼마나 두려운데 이 책주먹이 제 머리를 연속으로 3-4대를 내리치는데 아픈 것보다는 두려움이 그때 모든 게 무너졌어. 순간 무릎을 꿇어앉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더 재밌는 것은요. 제가 여기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가 남자 휴게실이야. 근데 옆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교무실이에요. 교무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막 고함 지르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저를 둘러싸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겁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도 저는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임마 이거 좀 미친놈이네 이거 이런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런 것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난리 나겠죠. 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는데 이것 또한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